네, 한 주간 회자된 말들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죠.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최단 시간입니다. 한 40분 만에 재회를 하네요.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박지훈입니다. 네, 좀 밝게 나왔습니다. 예. 네, 부캐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요. 예, 밝게 나왔습니다. 네, 예. 아끼는 본캐, 오늘은 지금 네. 부캐. 서울말로 하겠습니다. 아, 서울말로. 오, 네. 기대해 볼게요. 요즘 TBS 사옥에 그 기거하시더라고요. 오면 계세요. 예. 딴 데를 안 떠나고 네. 이 상암동 한 바퀴를 계속 돌고 계신데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옆방에 격리됐던 혹은 네. 감금됐던 네. 우리 MC 장원 씨 스튜디오에 직접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네. 지난주에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네. 제가 이제 MC 장원 씨랑 한 1년 이상 방송을 한 것 같은데 네, 네. 지난주에 저 멀리서 보니까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늘 또 아, 가까이서 보니까 뭐 다시 똑같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옆방으로 가야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한 분 빠지셨네? 약간 궁금하신 분들 계실 네. 것 같아요. 한겨레 이지혜 기자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대요. 아이고. 근데 다행히 이제 네. 결과는 음성인데 네. 자가 격리를 해야 되니까. 아. 2주 해야 되죠. 2주 뒤에 네, 저희들. 저도 똑같은 상황에 한번 처해봤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이게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불안하고. 일단 저 같은 프리랜서 방송인들은 워낙 여기저기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 맞아요. 박지훈 변호사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 혹시라도 내가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누군가한테 폐를 끼치진 않을까. 혹시 나 엄청 때문에 걱정이죠. 네, 다른 방송 내가 출연했던 방송이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할까. 네. 이런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괜히 이제 주변에서 하는 말들도 더 상처로 다가올 때도 있고. 농담처럼 그냥 던진 네. 말이 또 유난히 좀 민감하게 다가올 때가 있죠. 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압박감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혹시라도 확진이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진 않을까, 혹은 뭐 확진자랑 동선이 겹쳐서 네. 잘못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그 MC 장원 씨가 경험을 하셔가지고 네. 저보다 잘 알 것 같아요. 네. 이재 기자 힘내시고요. 네, 이번 주 회자된 말말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명으로 스티브 유저, 네. 한국명으로 아마 유승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촛불 시위 쿠데타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음성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2, 3, 4. 촛불 시위 내세워서 혁명 이루었다고요? 그게 혁명입니까? 피만 흘리지 않았지. 그거 구테타입니다. 민족성 자극해가지고 효진이 미진이 사건서부터 세월호 사건 같은 거 가슴 아픈 참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 선동하고 약속 지키지 못한 게 죄야? 너네는 평생 너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네, 지난 19일 유승준 씨가 예.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 씨가 네, 스티브 씨, 아메리칸 스티브 씨. 네, 아메리칸 시티즌. 네.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일부를 방금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박지훈 변호사님, 아까 스튜디오 들어올 때마다 얼굴이 불그락 하셔가지고, 네, 전해주시죠. 두 번째, 크게는 두 번째 올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전에 한번 올렸다가 동영상 꺼진 후에 욕을 했다가 네. 논란이 됐었고, 이번에는 뭐 때문에 올렸냐면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한테 네. 국내 입국을 막는 법안을 지금 만들었어요. 이른바 스티브 유법이죠. 네. 네. 이 법안에 대해서 이게 나오니까 동영상을 또 올렸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지금 헛소리도 많이 한 걸로 보이는데 무려 40분 가량이라고 40분 하던데요. 동안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어. 그 중에 네. 입에 정말 담기 되지도 않는 어려운. 얘기도 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뭐 들으셨어요, MC?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예. 그 다른 나라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미국 사람이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까 일단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고요. 예. 보통 자기 나라 아닌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보니까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같이 또 띄워놓고서 방송을 그랬어요? 하더라고요. 의도가 딱 보이는 장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했던 발언들 역시 저한테는 너무나도 이 선명한 의도가 보였습니다. 진정성이라기보다는 네. 이 속된 말로
이제 보스코인이라 그러죠. 예. 유승준 씨가 한참 좋은 이미지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뮤직비디오 같은 데서 오토바이 탑승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네네. 이번에 이제 보스코인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네. 그 실제로 성공하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구독자가 3만 명이 좀 안 됐었는데 네. 이 채널의 구독자가 지금 7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늘었어요? 네, 그리고 하루 수입도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 뭐 있을까 말까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많게 잡으면 600만 원 정도까지 하루에 수익이 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숫자로 증명되네요. 네, 저는 그 사실이 더 좀 놀랍고 분노스러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네. 게다가 좀 이야기하려면 제대로 알고 하던가. 우리 효순이 미순이 사건 이야기하면서 효진이 미진이라 그랬거든요. 아까 들으셨겠지만, 그렇죠. 네네네. 예, 뭐 하나하나가 정말 틀렸죠. 예.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효진이 미진이라고 했고 더 좀 놀라운 게 쿠데타 얘기를 하는데 네. 쿠데타라는 어떤 정의를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쿠데타가 이제 프랑스 말이긴 한데요. 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국가에 대한 일갈 타격 이 뜻이고 비합법적인 무력에 의한 정권 교체를 쿠데타로 얘기합니다. 네. 이른바 비합법적인 무력이 동원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쿠데타라고 하죠. 그렇죠. 네. 네. 말 그대로 촛불 집회는 그 자체가 쿠데타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력이 없기 평화로워서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참 뭘 해도 좀 알아보고 뭐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국말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뜻은 그렇다고 몰라가지고. 하도 쿠데타는 뭐 부르니까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네. 보이는 게 네. 지난번에 방송할 때도 병역법상에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완전 면제가 네. 됩니다. 그걸 딱 노리고 만 30일 딱 지났을 때 동영상 틀어가지고 무릎 ቁ꿇고 막 비는 척하다가 네. 또 덜 꺼가지고 네네. 욕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고요. 네. 이번에도 뭔가 더 이상 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F4 비자 또 거부가 당하니까 또 네. 법안이 나오니까 또 동영상을 만든 것 같아요. 또 이 와중에도 효진이 미진이랑 엉뚱한 얘기나 해놨고 네. 이게 어처구니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 내용을 네. 전달하기도 참 이상한 네. 내용들,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연결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네. 소개해드리기도 참 민망한데요. 네네. 0848번님. 아까 우리 MC 장원 씨가 얘기했죠. 근데 대체 성족이랑 태극기 왜 양쪽에 배치하고 방송한 걸까요? 이분도 잠깐 보셨나 봐요. 네. 그리고 가솔 심쿵님. 네. 헐 약속이라고요? 그건 약속이 아니라 의무죠. 의무. 그러니까요.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맞습니다. 0645번님 헐 돈 엄청 벌었네요. 스티브 유 이렇게 네.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그 네. 국방의 의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가장 좋은 시기에 그게 군대에 갑니다. 뭐 가장 젊고 그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시기에. 네네. 네, 그냥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고 치부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다, 전혀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엄청 중요한 약속이죠. 네. 네. 지켜야 될 약속이죠.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유튜브 영상 좀 안 올렸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올리지 근데- 좀 좀 누구한테 좀 조언을 받고 그냥 이렇게 되지도 않는 걸 왜 올리나 싶어요. 근데 뭐 포기한 것 같아요. 네. 의도 자체가 좋은 말을 듣고 싶어서 올렸다기보다는 겨냥한 특정. 예, 특정 이 집단을 겨냥해서 뭔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보죠. 말말말 시간. 네. 전복민 의원의 아버지 전광수 회장의 3천만 원 가지고 온다니까 라는 발언입니다. 음성 잠시 들어보시죠. 야, 한 3개를 맞춰볼게. 3개요? 30만 원 가볼게. 30? 4천만 원 가본다니까. 아니, 내가 그때 만들어 올게. 죽을 때까지 같이 가놓고 내하고 인연을 안 해서 끝까지 간다. 사촌도 안 돼요. 사촌도 안 돼요. 네, 방금 싱크를 들으셨는데요. 그 제가 이 본토 발음을 흉내낼 그렇죠. 수가 제가 없어가지고 본토 발음으로 본토 한번, 발음 박지훈 변호사한테 지금 조금 어떤 지역은 얘기를 다르지만 들으셨는지. 영남 발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네이티브 네. 스피커. 예. 네, 막 어떤- 경비라도 다만 몇천 안 들어갔겠나? 내가 준비할게. 좀 도와주라. 내가 한 3개 맞춰볼게. 그랬더니 기자가 3개요? 30이요? 아이고 참네. 3천만 원 가지고 온다 했겠네. 내가 만들어 올게. 죽을 때까지 이제 같이 가는 거야. 한번 맺으면 끝까지 가는 거야. 알겠지? 이런
대화였습니다.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네. 이 사안에 네.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이죠. 전복민 네. 의원의 아버지인 이진종합관에서 정강수 회장이 이 부산 지역에 지금 짓고 있는 1조 원대 주상복합 아파트에 인허가 특혜 그리고 이 자녀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MBC 기자가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간 것인데요. 이게 방송에 또 그대로 나오게 됐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논란이 됐고 국민의힘에서 전복민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MBC 감사국은 전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그렇죠. 네. 했다고 이런 소식도 함께 들렸습니다. 네. 참 이런 대사가 네. 영화 같아요. 영화 같아요. 네, 뭐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는 뭐 저런 사건들이 좀 뭐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네. 저도 이 기자 생활하기 전에 네. 이야기를 네. 들었었어요. 그렇는데 지금 이런 대사가 나와서 저는 저 영상이 꽤 오래전에 찍힌 건가라고 막 착각할 정도로 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근이에요. 최근이고 최근이죠.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시점이 아마 10월, 11월 정도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한 20년, 30년 전에는 뭐 저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많이 나온 네. 장면들이었죠. 많이 네.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 시절에 살았던 음. 정광수 회장은 좀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막 같이 가는 거야. 네. 세장. 네. 세장 이런 말도 자연스러워요. 그렇고요. 네. 그 대사가. 세 개라 그랬죠. 세 개. 세계는 사실은 네. 그때는 한 3억 정도가 됐었는데 어쨌든 기자가 30을 얘기하니까 네. 깜짝 놀라면서 3천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던 느낌.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예전에 공무원한테 의사표시를 하면 뇌물 공여죄가 네. 됩니다. 네. 의사표시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 기자한테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법, 김영란법 위반이 바로 성립하고 네. MBC에서 바로 지금 고발 조치를 그렇죠. 했으니까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의사 표현을 하면 분명히 이제 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머리 써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아이 세 개. 세 개라니까 이랬다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물으면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싶으면 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손가락 3개 올리는 사람도 있어. 아, 손가락 3개를 올리고 네.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또 빠져나갈 수는 있었겠죠. 네. 네, 근데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금액을 또 언급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예,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됐습니다. 문자를 들으시면서 네. 박일권님이 3천이 아니라 30억 억지만 했었어야지 이런 문자 주셨고 네. 100만 볼트 피카츄님 시대가 어느 때인데 3천만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다니요. 이렇게 찌찌찌 이런 네. 문자를 주셨네요. 변호사님 그나저나 예. 전 회장이 왜 편법 증여 의혹을 받는 건지 그렇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문제가 네. 꽤 많이 됩니다. 지금 이제 드러난 거는 지금 김영란법 위반이 있는데 왜 이렇게 3천만 원 세 개 얘기를 했냐 하면 이 자신의 아들들한테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에 일감을 모두 몰아줬습니다. 네, 네, 네. 이른바 일감 떼어주기,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네. 불법적인 증여나 상속을 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예컨 뭐 재벌들도 재벌들의 많이 전형적인 모습. 재벌들 뭐 자녀한테 회사 쪼매난 거 하나 차려주고 그 회사에 우리 그룹의 모든 일감이 다 가요. 네, 네, 네. 갑자기 한 1000%, 10,000%가 성장해 버립니다. 네. 그러면 세금 안 내고 증여하는 결과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것을 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단 공정거래법 위반 그리고 그게 증여세나 상속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법 위반의 문제가 되고 그게 보도가 될 게 두려우니까 네. 세계를 한번 막아보려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뭐 재산을 왔다 갔다 했는지 뭐 JTBC 보도에 따르면 뭐 증여세 흔적도 없었다. 뭐 네. 이렇게 네. 보도도 나오고. 사실은 6억인가 제가 봤을 네. 때 5억이 900억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부럽습니다. 이거 뭐 부럽다. 이게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냉소적은 표현이죠. 예, 지금 나쁜 말씀하신 의미로서, 게. 예. 근데 문제는 부럽습니다. 네, 이런 부럽습니다. 예. 세 장입니다. 네. 예. 뉘앙스를 잘 살려주시길 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하나는 이 어떤 몰아주기 네. 비법적인 불법적인 이 방법도 그렇지만 이 아들이 부산시에서 무슨 그렇죠. 직함에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사업들이 갑자기 번창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도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이 개발을 하기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뭐 도시국장들이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돈이 뭐 참여를 했던 부분도 취재가 됐었고요. 네네. 그리고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바뀝니다. 네. 네. 그런 과정에서 뭔가 편법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취재를 했던 거고요. 음. 그 취재를 하니까 세지게 이걸로 한번 막아보려고 했던 걸로 하다가. 보이는데 네. 뭐 일단은 이 전 의원이 지금 탈당을 지금 즉각했죠. 네. 한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지금 좀 인정한 게 아닌가 네, 네. 보이네요.
탈당하면서도 그 탈당의 변이 뭐 엄청나게 네. 사과가 아니라 아버지 발언에 대한 그렇죠. 사과 있냐 그래서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면서 탈당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좀 걱정됩니다. 좀 떠오르는 인물들도 있고 네. 박덕흠 의원도 좀 떠올랐고요. 그렇죠. 이런 네네.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하고 그냥 이렇게 무마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개인도 분명 이 사건에 이 의혹에 연루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좀 밝히고 처벌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탈당만으로 모든 게 다 그냥 없던 일처럼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우려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48번님이 본질은 국회의원이 아버지의 자산을 편법으로 증여하면서 130배 재산을 불린 거죠. 3천만 원 제한은 그저 거들 뿐입니다. 네. 네, 이렇게 문자를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네요. 네. 다음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국토부 장관 청문회에 등장한 저를 분노하게 만든 발언. 여성의 경우 화장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조심스럽다. 이런 말을 누군가가 했죠. 준비된 음성 먼저 듣겠습니다. 우연히 날 찾아와 특히 여성인 경우에 이제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화장을 다시 고치곤 해 이 앞뒤 정황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는지 먼저 네. MC 장원 씨, 네, 숨고르기를 좀 하시고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청문회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했던 말인데요. 네. 과거에 이제 SH공사 사장 시절에 이제 회의를 하다가 나왔던 말이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 쉐어하우스 설계에 관련돼서 회의를 하던 중에 이 공유 주방 설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쉐어하우스가 이제 면적이 크지 않다 보니까 주방을 공용으로 만들어서 네, 네. 다른 생활 공간을 좀 넓히는 방안이 좀 나왔었나 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 회의록에 있던 내용입니다. 못 사는 사람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라고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네. 이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아침을 먹지 않는다. 특히 여성인 경우에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발언을 멈추게 했고요. 이어서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답답합니다. 네. 네. 그냥 한 20년에 머물러 있는 사람 같아요. 막 20년 그러니까 전에. 그때도 네. 이 얘기가 과연 될지 네. 좀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하는 말마다 다 답변도 그렇고 네. 다 구설수에 오르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국토부 장관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엄청난 무거운 부동산 자리죠. 문제이기도 지금, 네. 하고 네. 뭐 비록 정권이 이제 1년 좀 더 남았지만 네. 그래도 다음 정권을 연결하려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상당히 잘해야 되고 정책적 부분을 좀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엉뚱한 답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 이거는 후보자가 참 답답하고 네. 이게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 코너가 이번 주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런 말들 네. 정리하는 시간이잖아요.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네. 네. 이 발언은 어디에 속합니까? 나쁜 말 플러스 이상한 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안 좋은 사례들은 어느 정도씩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좋은 말은 없어요. 이게 지금 네. 오늘 오늘 또 뭐 그러네요. 좋은 건 하나도 없고요. 다 나쁜 말 아니면 이상한 말인데 네, 네. 네. 이 변창흠 후보자 말은 나쁜 말하고 네. 이상한 말이죠. 네. 나쁜 말이죠. 해서는 안 가뜩이나 되는 이제 말이죠. 부동산 이슈가 워낙 또 많은 국민들분들께서 민감하게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도 했던 말들이 뭐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문제가 됐던 적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지금 변창흠 후보자가 했던 말은 뭐 다툼의 여지도 없이 잘못된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대기도 전부터 이렇게 말실수를 하면 이후에 가뜩이나 이제 민감한 사안을 다뤄야 되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이후에 뭐 이제 되고 난다면 만약에 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일단 같은 말이라도
이 화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게 긍정적인 인식이 있어야지 그 좋게 네. 들리는데 좋은 얘기도 말하는 스피커가 좀 이런 네. 이상을 주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제대로 안 네. 먹혀가는 왜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 그러니까요. 변명하지 말든가. 네. 왜 이 여성은 꼭 화장을 해야 뭔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성 고정관념이 굉장히 좀 그렇죠. 심하게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도 남성이지만 아침에 이제 화장부터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루를. 아 그래요? 제가 TBS TV에 아침 9시 그렇죠. 생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7시부터 저 화장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네. 출근해서. 이게 굉장히 이제 구시대적인 구태연한 사고를 좀 갖고 계신 것 방송을 같아요. 많이 하다 반성하셔야 보니까 됩니다. 화장 없이는 밖에 나가기 조금 두려워요. 네. 그걸 계획시고 있습니다. 그저 주말에 맨 얼굴로 나갈 때 내가 뭔가 내가 덜한 것 같아. 벗은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어요. 저는 이상한 겁니까? 제가 그러면? 보니까 이 지금 3명 중에 저만 화장을 안 해요. 아니, 저랑 와, 놀랍네요. 박지민 변호사가 지금 화장 보니까.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중에 2가지밖에 없다고 하니까 또 우리 제작진이 지금 좋은 말은 네. 박지은 변호사와 MC 장원님이 열심히 해준다고 고맙다고 이런 또 살짝쿵 문자를 밖에서 제작진의 그 보내왔습니다. 말이 참 좋은 말 같네요. 그렇습니다. 사랑해요, 네. 제작진. 언제 세 분이 만나서 화장 유튜브라도 한번 하라고 네. 제안까지 주셨습니다. 나 뷰티 유튜버 하실까요, 형님 우리 같이? 뷰티 방송. 좋습니다. 예. 이 3명이 나가면 정말 가관이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전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박지은 변호사 그리고 MC 장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